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오늘은 제 저녁 루틴 중 일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아무튼 메모를 읽고 제 메모하던 습관을 바꿔보려고 했고 또 일기도 몇 년 만에 쓰기 시작했는데 그 결심으로부터 지금 반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뒤에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고치고 싶은 점이나 새롭게 습관을 들이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일기부터 써보게 됐어요. 제가 자기 전에 쓰고 있는 일기 노트가 몇 권 있는데 이 내용을 사실 한 권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블랙 저널 형태를 보면 날짜를 적고 그 밑에 자기가 할 일을 쭉 적어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식으로 활용을 하던데 저는 뭐든 따로따로 분류해서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따로따로 쓰고 있지만 뭐 그건 제 취향인 거고 각자의 취향에 맞게 따로 쓰든 같이 쓰든 되겠죠.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써야 한다. 제가 작년에 습관 관련 책이나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을 때 인상 깊게 본 이야기가 있어요. 습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 뭔가를 하기로 시작했다면 그 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슬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운동한 날에는 달력에 크게 X자를 그어요. 그 표식이 한 개, 두 개 쌓이기 시작하면 이 X자로 이어진 표식을 중간에 끊어지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일이 처음에는 매일 이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 일을 며칠 했구나 이렇게 알아보기 쉬우면 확실히 더 잘 해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시작하면 많이 기록하려고 하고 또 일기에 제가 한 일들을 빼놓지 않고 적어두고 있어요. 또 제가 최근에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기록하지 않는 시간은 금방 사라진다. 뭘 하긴 했는데 적지 않으면 금방 까먹고 그럼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시간처럼 스스로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되게 쉽게 우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글이든 그림이든 어떤 식으로든 남겨두면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스스로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기와 메모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메모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단상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기록이라면 일기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 하루가 어땠는지 고심해보고 고민해보고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일기를 9시부터 쓰기 시작하는데요. 집에서 저녁 먹고 책 읽으면서 소화 좀 시킨 다음에 운동하고 씻고 머리 말리면서 쉬다 보면 9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쓰는 일기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선 Q&A 일기. 일기를 너무 오래 안 써서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 Q&A 일기를 이용하면 질문에 대답하면서 쓰면 되니까 일기 쓰기 습관을 처음 만들 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 이 Q&A 일기는 되게 쉬운 질문도 있고 어려운 질문도 있고 이게 뭔 질문이야 싶은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깊이 생각 안 하고 직관적으로 빠르게 써보고 있어요. 독서 기록, 일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책을 여러 권 읽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어떤 책을 읽었는지 표시하고 있는 작은 플래너예요.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적어주는데 얼마나 읽었는지까지는 적어두지 않고 그냥 제목 위주로만 적어두고 있어요. 큰 플래너에는 해야 할 일들을 아침에 적고 저녁에 간단하게 리뷰 형식으로 일기를 써요. 끝낸 일이 있으면 잘 끝냈다 적고 일을 못 끝냈다면 왜 못했는지 생각해보는 식으로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 있어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겠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돼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정말 그냥 내 일기 솔직하게 적는 뭘 했지 이런 걸 쓰기보다는
뭘 느꼈는지 위주로 적고 있어요. 근데 하도 일기를 안 쓰다가 시작하니까 솔직하게 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이거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지금은 손으로 적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어플 같은 거 이용해서 써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최근 가장 열심히 쓰고 있는 식단 일기. 어떤 음식을 몇 시에 먹었는지 가능하면 전부 적고 있어요. 채식 지향을 결심한 다음에 이걸 잘 지키려면 내가 뭘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일기예요. 그래서 Q&A 일기도 그렇지만 처음 일기를 쓸 때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뭘 먹었는지부터 쓰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혼자 먹을 때도 있고 친구랑 만나서 먹을 때도 있고 여럿이 먹을 때도 있고, 이런 걸 적다 보면 쓸만한 이야기가 조금씩 생겨요. 또 식단 일기의 좋은 점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식습관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 엄청 당겨서 그런 거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 사실 그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나면 그 후에 또 기분이 더 안 좋아져요. 내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단 일기를 적기 전에는 그 주기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랐는데 이걸 적다 보니까 폭식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하더라, 한 달에 몇 번이더라,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가끔씩 고기나 되게 자극적인 음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예전에는 그냥 그 충동을 못 이기고 사 먹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안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럼 내 식습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또 좋은 습관을 만들면 좋은 점이 하나를 고치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더 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채식 지향을 시작한 뒤로 고기 없이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식을 챙겨 먹게 됐고, 건강식을 먹다 보니까 운동하는 습관이 저절로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채식을 자주 먹기 시작하니까 여기 운동까지 매일 하면 몸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또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이 큰맘 먹고 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냥 작은 일처럼 여길 수 있게 됐어요. 작년이랑 올 1월까지도 운동을 계속 하긴 했는데 주기가 되게 드문드문하고 일정하지가 못했어요. 체력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하루 걸러서 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며칠 쉬기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채식 지향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습관을 잘 만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운동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쉽게 든 거죠. 그래서 2월부터는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아침엔 요가, 저녁에는 운동 이렇게 30분 정도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매일 스티커 붙여주면서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며칠 전부터 운동 일기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으니까 그럼 이것도 일기로 써보자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운동 일기를 적다 보니까 내가 운동할 때 어디가 힘들더라, 어느 부분을 못 따라가겠더라, 뭐가 잘 안 됐는데 며칠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더라, 이런 내 몸의 변화를 찾아서 적다 보니까 운동이 아주 조금이지만 재밌어졌어요. 기록을 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내 미세한 변화를 집어낼 수 있게 됐고, 그게 다시 나를 또 운동하게 하는 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꼭 식단 일기를 작성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로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일기를 다 쓴 다음에 저는 다음날 아침 준비를 미리 해두는데요. 제가 요즘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는 오나오를 아침으로 먹어요. 식단 일기를 쓰면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우리가 먹는 아침이 긴 공복 후에 먹는 첫 번째 식사잖아요. 이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만들고, 또 다시 그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찾게 만들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빵에 잼 발라서 주스 마시는 걸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엄청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면서 지난달부터 스무디를 먹었는데 아침에는 유동식보다 씹어먹는 음식을 먹는 게 같은 양이어도 포만감을 더 주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2월부터는 스무디 말고 오트밀을 먹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좀 맛없어요. 신문지를 불려 먹으면 이런 맛이 날까 싶은 그런 맛. 그래서 오트밀 최대한 맛있게 먹으려고 방법을 찾다가 이 오나오라는 레시피를 발견했는데, 오나오는 전날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 다 쓴 다음에 주방을 가서 오나오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한 통에 다 때려 넣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찾아보니까 마지막에 뚜껑이나 랩으로 덮어두더라고요. 저는 랩을 쓰는 게 싫어서 뚜껑이는 병에 넣고 있는데 좀 먹기 불편하긴 해요. 양은 본인 체중과 영양 성분 생각하면서 조절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오트밀을 40g 넣고요. 그 다음에 냉동 믹스베리 40g에서 50g 정도 넣고, 바나나는 한 개를 준비해서 반 개는 미리 넣어서 으깨고 나머지 반 개는 다음날 먹을 때 썰어서 넣어줘요. 치아씨드 10g, 그릭 요거트는 최대한 당이 없고 프로테인이 높은 걸로 샀어요. 20g 정도 넣어주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써서. 마지막으로 두유를 100ml 정도 넣어준 다음에 숟가락으로 잘 섞어줘요. 잘 섞어준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다음날 먹을 생각을 하며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은 바나나 반 개 잘라 넣고, 블루베리 있는 날에는 블루베리 넣고 아몬드도 넣고 견과류도 챙겨서 먹고 있어요. 일을 끝내는데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촬영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고, 실제로는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9시 반쯤 되겠죠? 다 끝내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데 못한 일들을 마저 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 책을 읽다가 자요. 매일 필사노트를 쓰는데 오늘 아직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사노트 쓰고 책 읽다가 자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일기, 특히 열심히 쓰고 있는 식단 일기, 내가 왜 식단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해봤어요. 아주 작고 간단한 습관이지만 계속 쓰다 보면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되게 큰,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변화를 마주할 수 있고, 내 생활을 내 흐름대로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일기 쓰기, 특히 식단 일기 쓰기를 꼭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는 책 읽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